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우리 이번에는 이 R 스튜디오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 불러와 볼게요.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에어 퀄리티라고 하는 데이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퀄리티라고 하는 데이터를 요렇게 df1 요렇게 써봅시다. 어떻게 쓸 거냐? 데이터 요렇게 가져와서 요렇게 실행을 시켜주시고 얘를 df1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봅시다. 데이터 가져오면 우리 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뭐 확인해야 돼요? 데이터의 타입, 구조와 타입을 확인해 봐야 된다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가져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의 구조와 타입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dimension df1 이렇게 하면은 행개수와 열개수 153개의 행에 6개의 열로 이루어진 요런 데이터고요. 그리고 우리 str 함수 써가지고 데이터의 타입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대부분 정수형 데이터인데 wind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제 소수점이 붙어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넘버라고 하는 데이터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NA라고 되어 있죠. NA. 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NA. 이 나가 뭐냐, NA. 이건 이제 결측값이라고 불러요. 결측값. missing value라고 부릅니다. 결측치. 결측치라고 불러요. missing value. 데이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측정에 있어서 이 데이터가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측정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스템상의 오류로 데이터가 이렇게 깨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들이 비게 되는데, 그런 값들을 결측치, missing value라고 표현을 합니다. missing 데이터.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불러올 때 한 가지 더 확인해주면 좋은 게 뭐냐? 바로 이 missing value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결측치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떤 데이터 수집 단계 또는 불러오는 단계에서 수집 또는 저장, 처리 단계에서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데이터의 공백을 missing value라고 부릅니다. 결측치라고 불러요. missing value. 그래서 이 missing value가 몇 개가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missing value 한번 봅시다. missing value 봅시다. missing value. 여기까지 타이핑이 되셨으면은 결측치. 그럼 이 데이터에서 어떤 컬럼에 데이터가 몇 개씩 빵꾸가 나 있을까?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건 또 이제 왜 확인해야 되냐면은, 결측치가 이렇게 비어있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쓰거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쓸 때, 오류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결측치가 너무 많아버리면은,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또 아예 그 결측치가 있는 행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로 채워줄 수가 있는데, 일단 먼저 이 결측치들, NA라고 부르는 이 결측값들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타입 확인을 해주고, 보통 이제 분석가들이 많이 확인하는 게 이 결측치. 결측치 확인을 해줍니다. 결측치 확인. missing value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결측치는 보통 is NA라는 함수로 이게 결측치냐 아니냐라는 걸 물어보는 함수예요. 이 함수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넣으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 내에 결측치로 잡히는 애들을 true로, 안 잡히는 애들을 false로 이렇게 막 출력을 해줘요. 이 각 컬럼별로.
그러면은 이 true의 개수를 이제 막 세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선생님, 이거를 언제 세요? 이거 언제 세고 앉아있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결측치를 확인하는 이 함수 앞에다가 어떤 걸 같이 써주냐면요. 여러분, 요런 함수가 있어요. 컬럼 sums라고 하는, 이 각 컬럼별 합을 계산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컬럼 sum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면은 각 컬럼별 결측치가 몇 개 있는지를 이렇게 짠 하고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오존이라고 하는 데이터에는 결측치가 37개, 솔라 R이라고 하는 데이터에는 결측치가 7개, 윈드라고 하는 데이터에는 결측치가 없고, 템프라고 하는 데이터도 결측치가 없고, 먼스도 없고, 데이도 없구나. 요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따 뭐 결정을 할 건데, 뭐 다른 값으로 대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 결측치가 비어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주거나, 뭐 요런 이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제 삭제를 해주는데, 저희는 이따가 한번 대체해보는 방법을 이용해서 결측치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확인해야 돼요? 우리 기술 통계량 한번 확인해봐야 된다 했었죠. 기술 통계량. 그래서 여긴 이제 대부분 숫자 데이터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만 써주면 돼요? summary라고 하는 함수만 써주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한 인터퀀타일 레인지, 그리고 중앙값, 평균값, 그리고 여기 결측값도 같이 나오네요. 결측값 뭐 저런 함수를 이렇게 따로 써도 되는데 여기도 같이 나온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렇게 기술 통계량까지 확인을 해주면서 우리가 과연 이 데이터들이 좀 믿을만한 데이터냐, 이상한 데이터냐, 이런 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평균이랑 중앙값, 지금 보니까 5종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랑 중앙값이 좀 차이가 있죠? 딱 보니까 맥스 값에 168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평균이랑 중앙값 비교해 보면서 대부분은 이렇게 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5존이라고 하는 값에 168이라고 찍혀있는 맥스 값 때문에 평균에 비해서 중앙값이 10 정도 높은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보통 이런 이상치 같은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도 그럼 선생님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어느 정도 동떨어져 있어야 이상치라고 판단을 하나요? 보통은 그 데이터 도메인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뭐 이제 마켓이나 이런 데서는 금액 자체가 원이잖아요, 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파이가 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통제된 공정 같은 데에서 이런 결측치가 이상치가 저런 식으로 나왔다. 평균값이랑 중앙값의 차이가 저렇게 크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는 그걸 내가 모르겠다. 애매하고 난 그걸 잘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 박스 플롯을 그리시면 됩니다.